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토요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썽을 부리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결국은 쪽박을 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이번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큰소리 쳐왔는데요.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 지금 원내정당이 될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내정당이란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전국 상황으로 볼 때 개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원내정당이 되는 것, 글쎄요,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개혁신당은 총선 전에 원내정당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부터가 지금 쉽지 않죠. 이준석 대표가 당장 기대하는 것은 공천에서 탈락한 지역구 의원들을 소위 말하는 이삭줍기를 통해서 영입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창당 초기 자금이 아마 절실하겠죠. 이준석 신당을 보고 누가 아마 그렇게 큰 후원금을 내놓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후원금이 지금 모금되고 있다면 이준석 대표 성정상 벌써 많이 자랑했을 것입니다.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의원 수에 따라 나누어서 각 정당별로 지급됩니다. 1분기 경상보조금은 아마 이달 중순쯤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이 있었던 4년 전의 경우 2월 14일에 총 110억 원의 경상보조금을 정당별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경상보조금 배분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원내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 정당에 총액의 50%를 나누어서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110억 원이라면 55억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22억 5천만 원씩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그리고 5석 이상 20석 원내교섭단체가 안 되는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합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에는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각 정당에 다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낙연 신당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몇 명 있죠. 그런데 이준석 신당은 지금 현역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거에 후보를 낸 적도 없으니 아마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1차 기대가 지금 그러니까 보기 좋게 무너진 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이삭줍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정당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그렇게 녹록치는 않죠. 이삭줍기가 최대한 불가능하도록 아마 컷오프는 최대한 늦출 것입니다. 이준석 신당이 노리는 현역 의원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당하는 의원들이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신당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컷오프 당하는 의원들이라도 합류를 하지. 이준석 신당은 지금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현역 의원들 컷오프 되더라도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출마하지 이준석 신당에, 지금 상태의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 입장에서도 사실 현역 의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겠죠.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그렇게 선거에 도움을 줄 만한 수단과 능력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여론이 지금 이준석 신당에 사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해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에 그쳤습니다. 충격적이죠. 무당파가 21%나 되었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 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파 측에서. 이 조사의 하루아프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이틀간 실시된 같은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조사처럼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제3지대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24%가 제3지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낙연과 이준석 신당 양쪽 다 굉장히 고문됐죠. 특히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신당과 빅텐트를 사실상 걷어차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제3지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당명을 넣었죠. 개혁신당을 넣고 아직 이낙연 신당은 아직 창당을 안 했으니까 이낙연 신당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당 모두 3%에 그쳤던 것입니다. 여전히 21%는 무당파로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이란 당명을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혼자 생각일 뿐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은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물의 그 밥 정도로 인식하지 제3지대로 인정해줄 수 없다. 이런 식인 것이죠. 제3지대에 대한 그렇게 24%나 되었던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신당 세력들이 이를 전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 이어 제2의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호남 지역에서는 이낙연 신당이 5%였는데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은 오히려 2%에 그쳤습니다. 더 참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연령별로 볼 때는 20대와 40대 지지율이 이준석 신당이 각각 2%에 그쳤고 또 유일하게 30%에서만 9%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남성 지지율은 5%였는데 비해서 여성에게 이준석 대표 얼마 전에 공약을 내놨죠. 여성에게도 선택적 병력 의무를 부여하고 병력 의무를 이행한 병력 필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안, 그렇게 하는 공약을 내놨는데 정말로 갈라치기죠. 그 갈라치기를 한 결과 여성 지지율은 1%에 그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료 승차 폐지 및 교통카드 연시 비만 공약, 이런 걸로 노년층을 화나게 했죠. 그리고 여성 병력 문제로 젊은 여성을 화나게 했죠. 이것은 전형적인 갈라치기입니다. 이게 노린 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계층만 확실하게 취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연동형이 아니라 지금 병립형으로 거의 굳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총선 전략에서 지금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동형을 생각하고 또 이낙연 신당 측과도 통합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왔는데 되돌리기도 이상한 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에서는 권역별로 5%, 7%, 많게는 5%, 8% 정도 지지를 얻어야만 한 석의 비례대표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의 실력대로라면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의 현재 실력대로라면 독자적으로 총선에서 권역별로 5%를 얻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확정될 경우에 다시 빅텐트 논의를 재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개혁미래당에 확실히 실망했다. 이런 말로 지금 선을 그어왔죠. 김치국부터 마셔왔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개혁신당은 제3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혁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낙연 신당에서는 정책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거 윤핵관들이 자기를 왕따를 시키듯이 이준석 얘기밖에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 선거대책회의를 한다면서 사실상 이준석 대책회의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개혁당하고 싶지 않다.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얘기를 했을 때 우리보다 나은 의견이 있고 우리와 합쳐서 좋은 의견을 낼 게 있으면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답답할 게 없다. 배짱을 부리는 듯한 그런 느긋한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죠. 이준석 대표 이 같은 발언들은 상당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하는 발언들입니다. 이낙연 신당에서 무엇 때문에 이준석 대책회의를 하겠습니까? 만약 이낙연 신당에서 이준석 대책회의를 했다면 이준석 대표가 뭔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겠죠.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신경민 전 의원은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준석은 속에 불지르는 소리가 생활화된 분이다. 원래 그런 것을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화되어 있는 분이다. 일일이 대꾸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냉소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신당이 7%대까지 솟아올랐다가 지금 다시 3%로 곤두박질 친 것은 과거 신당의 예로 볼 때도 자주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하면 컨벤션 효과가 있죠.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다가 컨벤션 효과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신당은 개혁신당에 대한 실체와 함께 이준석의 본 면모까지도 점차 드러나고 있어서 다시 지지율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되기가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제3지대 선호도가 21%라고 했죠. 그런데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지지율이 3%에서 머문 것은 어떻게 보면 쇼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나머지 21%는 결국 양대 정당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특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10%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야, 이제 홀로서기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라는 수치가 다시 나옴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 지금 굉장히 쇼크에 빠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처럼 지지율이 추락한 배경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신당의 이름이 지금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빅텐트 논의 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한 이준석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몸담았던 모든 정당에서 가는 곳마다 싸움을 했었습니다. 말썽을 불러 일으켰죠. 그래서 싸움 딱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선 후보를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쫓겨났죠. 바른미래당 시절에는 안철수 대표에게 사석에서 XX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손학규 대표 시절입니다. 당시 손학규 대표와 맞붙었을 때 재신임 투표를 언급하면서 내용을 겪었습니다. 결국 분당을 했죠. 이처럼 싸움딱 이미지가 강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도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발톱부터 드러내니까 국민들이 일찌감치 손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번에 이준석을 겪어보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신경민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 본인은 늘 윤핵관이 나쁘니 어떠니 하면서 왜 이핵관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개혁신당을 보면 이핵관이 얼마나 많으냐. 전부 최고위원하고 정책위 의장되고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심지 않았느냐.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당대표까지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1년의 상황들로 볼 때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지금 많이 초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창당과 동시에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